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강원국 지음, 도서출판 더클에서 펴낸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입니다.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는 50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 베스트셀러 강원국의 글쓰기,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의 신간입니다. 이 책은 글쓰기와 말하기로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온 그의 두 번째 말하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말에 관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말습관에 관한 노하우를 총망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생각해보고 말하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 말하고 나서 복귀하기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말하기 비법을 오랜 시간 실천해 오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써 살아가고 말 습관으로 인생의 변화를 느끼려는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하기에 내비게이션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쉬운 말과 가장 쉬운 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말의 힘을 믿고 있다면 바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강원국 지음 1장. 상대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확장하는 경청의 태도. 듣기와 말하기는 한 쌍이다. 말하고 싶다면 일단 들어라. 경청과 관련한 책이 많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경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청이 쉬운 일이라면 그렇게 많은 책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는 학교 다닐 적부터 선생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다. 듣기로 말하면 우리만큼 많이 듣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그렇게 긴 수업 시간도 모자라 집에 와서 또 인터넷 강의를 들으니 말이다.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만큼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참 잘 듣는다. 그런데도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듣기가 듣기로 그치고 말하기까지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듣는 시간은 많았지만 말할 시간은 없었다. 선생님 한 분만 말하고 여럿이 들었다. 똑같은 내용을 같이 듣고 누가 더 잘 들었는지 평가받고 경쟁했다. 듣는 것이 전부였고 말하기로 나아가지 못했다. 듣는 건 말하기 위해서인데 말이다. 듣기와 말하기는 한 쌍이다. 듣기만으로는 잘 들을 수 없고 말하기만으로도 말을 잘할 수 없다. 말하기 없는 듣기는 재미도 의미도 있을 수 없다. 듣기와 말하기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 듣기를 잘해야 말을 잘할 수 있고, 들은 걸 말해봐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듣기가 분해라면 말하기는 조립이다. 듣기는 말을 부분 부분으로 나누는 분석이고, 말하기는 부분을 짜맞추는 종합이다. 분석과 종합은 동전의 양면같이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분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조립도 잘할 수 있지 않던가.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다. 군에 가면 총기 조립도 분해부터 배운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문서답하기 일수다. 또한 잘 들어야 맥락에 맞게 말할 수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안 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내가 들어주어야 상대도 잘 들어준다. 그리고 상대가 잘 들어주어야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이 답답하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 내가 말하면 이 친구들도 자기들끼리 함께 말한다. 들어주지 않으니 도무지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열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다고 한다. 잘 들어주는 게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을 얻는 길이다. 잘 들으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빈자리를 만들고 나를 내려놓은 자리에 상대를 올려놓아야 한다. 나에 대한 절제와 상대를 향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배려와 공감이라는 섬세함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경청이 어렵다. 나는 잘 듣기 위해 4가지의 신경을 쓴다. 첫째, 상대가 하는 말의 줄거리를 몇 개 단어로 정리하며 듣는다. 여력이 있으면 상대 말의 주제, 즉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듣는다. 그리고 인상적인 대목에 밑줄을 긋기도 한다. 둘째, 의중을 헤아리며 듣는다. 표면적인 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배경, 목적을 파악하며 듣는다. 흘려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새겨듣는 리스닝으로 듣는다. 말만이 아니라 표정과 손짓을 보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파악하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면 속내나 심경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으면 묻기도 한다. 셋째, 맞장구 치며 듣는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입으로 추임새를 넣어가며 듣는다. 적극적으로 리듬을 타면서 탄력 있게. 물론 지루하고 답답한 경우도 있다. 그럴수록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랬다는 얘기죠? 더 강하게 호응하고 유도한다. 넷째, 내가 할 말을 준비하며 듣는다. 그래야 말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때 2가지를 조심하려고 한다. 하나는 딴 생각하는 것이다. 속으로 할 얘기를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다고 하면 다시 다그친다.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말해봐. 내 말을 준비하면서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끼어들기다. 생각난 말을 잊을까봐 상대의 말을 끊기 쉽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려면 3가지를 참아야 한다. 나도 말 좀 하자며 끼어들고 싶은 욕구,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라며 반론하고 싶은 충동, 그건 너의 오해야 하며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다. 말하고 싶다면 먼저 들어주자. 깊이 헤아리며 듣는 경청의 공간에서 당신의 말은 더욱 빛이 난다. 들으면 얻는 것들. 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잘 듣는다는 의미는 2가지다. 말귀가 밝아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키는 일을 잘한다는 뜻이다. 혼나지 않으려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한다. 말을 잘 들으면 얻는 게 많다. 무엇보다 세상살이가 편하다. 세상은 순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을 잘 알아듣고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부모님이 학교 가는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쩌면 학교는 말 잘 듣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인지도 모르겠다. 말을 잘 들으면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대학에 들어와 그런 생각을 했다. 다른 친구들은 아는 게 많구나. 어디서 알게 됐을까?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럴 여유가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텐데. 아, 알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구나. 밥 먹으며 TV 보며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가 많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더 분명히 깨닫게 됐다.
잘 알려주는 상사가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사실을, 누군가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 잘 알려주면 일도 잘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알려주는 사람이나 조직이 고맙다. 조직에 충성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조직은 더 많이 알려준다. 회사에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다. 알려줌의 선순환을 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악순환을 겪는 경우도 있다. 최고 경영자는 임원에게 많이 알려줬는데 임원은 부서장에게, 부서장은 팀원에게, 팀장은 팀원에게 점점 더 적게 알려준다. 정작 일해야 하는 팀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에 착수하게 되고 당연히 윗사람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상사는 상사대로 짜증나고 아랫사람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직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을 양산한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평가 능력도 생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그냥 듣지 않는다. 비판적으로 듣는다. 학교 다닐 적 우리 모두 그랬다. 저 선생님은 실력이 있어.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며 들었다. 친구들끼리 모여 이런 판단을 맞춰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장 생활을 해보니 남의 말을 평가하는 역량은 중요하다. 남의 말을 들을 때 4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4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력. 결론이 이것이지? 분석력. 왜 그렇게 생각해? 비판력. 내 생각은 이래. 창의력. 이런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 창의력을 아울러서 평가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량은 사회생활 하는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보고를 받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논의할 때 필요하다. 남의 말은 내 생각도 만들어낸다. 나는 강의 듣는 것을 즐긴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생기고 기억도 떠오른다. 내 의견이 만들어진다. 학교 다닐 적에도 그랬던 것 같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이러면서 내 생각을 길어 올렸다. 친구 얘기를 들을 때도 내 생각이 자꾸 나서 도중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끝으로 잘 들으면 요약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나는 요약 능력으로 회장의 연설문을 쓰고 대통령 연설문을 쓸 수 있었다. 요약 능력에도 수준이 있다. 영화에 빗대어 얘기하면 이렇다. 영화를 보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에 밑줄을 긋는 발췌 요약이다. 1시간 반 영화를 1분 동안 말하는 것은 줄거리 요약이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이런 영화다라고 규정하는 요약도 있다. 나아가 영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할 수도 있다. 이 모두가 요약이다. 듣기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잘 듣는 것은 잘 말하기 위해서다. 먹으면 싸야 한다. 그래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잘 들었으면 자기 말을 하자. 나도 50살 넘어서는 말하며 산다. 기회를 주는 듣기. 경청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의 깊게 공감하며 들어주면 경청인가? 그렇지 않다. 진정한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나 하고 싶어하는 일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어떤 역량이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로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말을 시키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가 말했을 때 그 말의 허점과 빈틈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말은 처음엔 서리고 있다. 직장의 아래 직원, 학교 제자들의 말은 특히 그렇다. 그 말이 무르익도록 하는 것이 상사와 선배, 선생의 역할이다. 말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그 사람의 말대로 해서 성공했을 때 공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잘 되지 못했을 때는 기꺼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직장생활 초년병 시절에 만났다. 그는 늘 내 말을 경청했다. 내 말을 끌어내주고 보완해주고 책임져줬다. 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줌으로써 나 스스로 존재 의미를 찾고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줬다. 우리나라 조직의 말 문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은 많은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이 거의 없다. 낙수만 있고 분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발전이 윗사람 수준에 달려있다. 상사가 하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상사의 기대가 충족되는 수준에서 일이 끝난다. 그 이상이나 그 너머는 엄두를 내지 않는다. 상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상사 수준 이상의 경지에는 가보지 못하는 것이다. 조직은 상사 수준에서 정치한다. 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할 때 조직의 수준도 위로 올라간다. 또한 공식적, 공개적으로 하는 말보다 비공식, 비공개로 하는 말의 비중이 높다. 근무 시간 중이나 회의할 때는 말하지 않다가 퇴근 후에 동료들과 술 마시며 집중적으로 말한다. 아내도 직장 다닐 적 집에 와서 회사 동료와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다. 조금 전까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지. 아내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직 구성원들은 앞에서보다는 뒤에서 주로 말한다. 그 말은 대개 수근수근, 쏙닥쏙닥 하는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회를 주는 듣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 누가 말해봤자 소용없는 말을 하겠는가? 기껏 말했더니 이래서 그건 안 돼. 이미 해봤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라는 반응만 돌아온다면 누가 굳이 할 말을 찾으려고 고민하겠는가 말이다.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못하게 만들기는 쉽다. 못하게 하려면 해선 안 되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듣는 사람의 실력이고 해야 할 역할이다. 권한 위임, 동기부여 등 조직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는 이 모든 것은 듣기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된다. 듣기만 잘해도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결국 들어준 사람의 몫이 된다. 조직과 말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들어준 사람이다. 들어주면 말할 테고 구성원이 말하기 시작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들어준 상사는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고 조직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될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입력된 것을 인출하고 출력해 봄으로써 인풋과 아웃풋, 나와 남이 통하는 활기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잘 들으면 잘 쓸 수 있다. 청와대에서 연설문을 4사람에게 듣고 썼다. 대통령의 말, 전문가의 말, 청중의 말, 민심의 소리이다. 글은 읽고 쓸 수도 있고 보고 쓸 수도 있으며 겪거나 느끼고 쓸 수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듣고 쓰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종일 들었다. 행사에 따라가서 듣고 회의에 배석해서 들었다. 대통령이 불러서 구술해 주기도 했다. 직접 듣지 못하는 말은
부속실장이나 연설기획비서관에게 전해들었다.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기록비서관실에서 받아 듣기도 했다. 대통령 말을 그날그날 주제별로 정리했다. 대통령의 말 속에서 살았다. 대통령도 모든 분야를 알진 못한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 환경 문제는 환경 전문가, 외교 문제는 국제정치 전문가에게 들어야 한다. 잘 들으면 이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보고 공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다. 들인 시간 대비 효과가 최고다. 대통령의 말을 듣게 될 사람의 말도 들었다. 소방의 날이면 소방관에게, 경찰의 날이면 경찰관에게, 국군의 날이면 군인에게 들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현안이나 수건 사업은 무엇인지 찾아가 듣는다. 지방에서 연설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언론이나 대학, 지방자치단체의 말을 들었다. 여론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그 시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야 알 수 있다. 잘 들으려면 4가지를 잘해야 한다. 먼저 질문을 잘해야 한다. 묻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는다. 알고 싶은 내용을 진한 육수 뽑아내듯 잘 물어야 한다. 요약도 잘해야 한다. 실컷 듣고도 요약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내가 요약하는 방법은 5가지다. 중요한 것에 밑줄을 긋거나 별표 치며 듣기,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을 버리며 듣기, 전체적으로 압축하며 듣기, 몇 가지로 정리하며 듣기, 내 방식으로 해석하며 듣기이다. 이 5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며 듣는다. 잘 이끌어야 한다. 듣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새길로 빠지기 일수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말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끊고 듣고 싶은 얘기 쪽으로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받아 적으며 들어야 한다. 받아 적는 방법 역시 5가지다. 첫째, 녹음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유사시에 대비해 녹음은 늘 했다. 그렇지만 다시 듣는 일은 없다시피 했다. 둘째, 깨알같이 모두 받아 적는 방식이다. 한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속기사처럼 받아 적는다. 내가 썼던 방식이다. 대통령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받아 적었다.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금과 옥조로 여긴다는 표시로 말이다. 또 그래야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돌발 질문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기억해야 할 수치나 지명, 인명 등 팩트만 받아 적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머릿속으로 요약, 편집하며 듣고 외우기 힘든 내용만 기록한다.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넷째, 키워드 받아 적기다. 받아 적은 단어를 보면 관련 내용을 복원해낼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다. 다섯째, 어떤 때는 받아 적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을 적어두기도 한다.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메모하는 것이다. 나는 막귀는 아니다. 말을 잘 듣는 편이다. 말을 잘 듣는 수준은 6단계가 있다. 1단계는 말귀를 알아먹는 단계이다. 이해력이 좋은 수준이다. 2단계는 알아먹은 내용을 요리할 줄 아는 단계이다. 분석력이 좋은 수준이다. 3단계는 수동적으로 듣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말을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비판력이 좋은 수준이다. 4단계는 말하는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고 숨은 의도와 욕구, 목적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공감력이 좋은 수준이다. 5단계는 들은 내용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을 떠올리는 단계이다. 창의력이 좋은 수준이다. 마지막 6단계는 들은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글로 쓰거나 행동에 옮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실행력이 좋은 수준이다. 나는 4단계에 머물다 직장을 그만뒀다. 2단계까지 잘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는 할지언정 변화와 혁신은 이루기 어렵다. 변화와 혁신은 5, 6단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에서 만난 분은 대부분 5, 6단계에 이른 사람들이다. 기업도 이런 사람이 많아야 일취월장한다. 내가 몸담았던 기업이 지금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이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떠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난다.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은 말. 당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듣기 싫은가? 나는 이런 말을 듣는 게 고역이다. 시간이 없는데 장황한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 말이다. 장황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는 언제인가? 먼저 말 자체가 긴 경우이다. 길어도 재미나 의미가 있으면 괜찮은데 쓸데없이 긴 때다. 서론이 길어도 장황하게 느껴진다. 결론이나 요점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이다. 말에 격가지가 많아도 장황하게 들린다. 말이 목적지를 향해 곧장 가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갈 때 듣는 사람은 답답하다. 왜 이런 말을 내게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유나 요점을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장황하게 느껴진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렇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한다. 사족이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뒤를 질질 끄는 말도 너저분하다는 느낌을 준다. 훈계하는 듯한 말도 듣기 싫다. 가르치려고 드는 걸 반길 사람은 많지 않다. 교장 선생님 훈시나 목사님 설교 말씀, 그리고 주례사가 의도와 달리 그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누구나 아는 소리를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그렇다. 뻔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루한 건 없다. 불평과 푸념,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위로를 구하는 말도 부담스럽다. 신세 타령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남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빈정대고 징징거리며 어리광을 피우는 말도 기운 빠지게 한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잘난 척하는 말도 거부감이 든다. 상대방이 잘난 척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다. 그 하나는 아는 지식을 뽐내면서 하는 말이다. 현학적이라고도 한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거나 관련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도저도 아닌 말을 주저리 늘어놓는 건 좀 그렇다. 내가 아는 걸 말하지 말고 남들이 알고 싶어하는 걸 말하라고 하지 않는가? 잘난 척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또 다른 경우는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일을 자랑할 때이다. 이건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특히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도 좋지만 지나치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허세 부린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상처 주는 말, 사기를 꺾는 말은 나쁜 말이다. 남을 훈계하고 싶을 때, 별것도 아닌 걸 자랑하고 싶을 때,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싶을 때는 입을 열기보다 일기장을 열어보자. 그렇다면 듣기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 질문에 답하는 말이 좋은 말이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궁금하지도 않은데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늘어놓으면 가렵지도 않은 데를 자꾸 긁어대는 것과 같다. 나는 얻는 게 있는 말을 들을 때 횡재한 기분이 든다. 남의 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다. 최신 뉴스나 최근의 유행, 트렌드,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 멋있는 표현, 인용할 거리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절로 솔깃해지고 메모하게 된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기억해뒀다 써먹으려고 그런 거였다. 말에서 참신한 시각이나 해석을 얻었을 때도 고맙다. 아, 이것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말을 들을 때 고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나름의 관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생각을 만들어주는 말인 것이다. 재미를 주는 말도 좋다. 주로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것, 즐거운 일이다. 해법이나 대안 같은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도 기쁘다. 누군가 내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든가 내가 생각해오던 것과 다른 대안을 줬는데 그게 쓸모 있으면 반갑고 즐겁다.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다. 듣고 나면 힘이 불끈 솟고 의욕이 샘솟는 밝고 따뜻한 햇살 같은 말을 들었을 때다. 통찰을 일으키는 말이다.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수준을 넘어 울림이 있는 말이다. 머리를 한 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오거나 가슴에 손이 올라갈 정도의 깨우침을 주는 말이다. 깨달음은 주로 머리로 온다. 하지만 깨우침은 가슴으로 온다. 양심을 건드려 반성하고 회개하고 행동하게 한다. 끝으로 꿈을 만들어주는 말이다. 이런 말은 평생 한두 번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에 의해 인생 행로가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은 위대하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